안녕하세요. 은콩입니다. 저는 투자를 시작한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100% 수익률을 내보기도 했고 반대로 제가 산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 끝에 지금 제가 평생 모아야겠다고 선택한 것은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아마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국내 상장 ETF를 할지, 해외 상장 ETF를 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할지 말이에요. 이 영상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또 한 종목을 고르더라도 막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익 나면 자꾸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최소 30년 이상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S&P 500 지수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6월에는 엔비디아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3위고요. 상위 5개의 기업을 보면 확실히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어떤 기업들이 탑5에 있었을까요?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이 무려 2위였고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5위였어요.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였고요. 제약회사인 화이자, 금융주인 시티그룹도 5위 안에 들었어요. 30년 전에는요,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 코카콜라, 알트리아 그룹이 각각 3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각 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들은 변해왔는데요. 1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 무엇인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1등부터 500등의 기업을 계속 담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S&P 500 지수가 연평균 약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이에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익률로는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는 3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적게 투자하면 훨씬 잘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 투자 경험상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처분 효과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수익 난 자산은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난 자산은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거 없이 꾸준히 모아갈 자산으로는 등락의 변동이 크지 않으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이 지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S&P 500 지수를 선택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 ETF를 할지 미국 상장 ETF를 할지 고민하세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세금부터 살펴보면요. 배당에 대한 세금은 동일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른데요. 국내 상장 ETF는 15.4%, 미국 상장 ETF는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미국 상장 ETF는 연간 수익 중 25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매매 차익이 약 833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 상장 ETF가 세금 측면에선 유리해요. 수수료는 미국 ETF가 더 저렴하고요. 수익률을 보면 국내 상장 ETF는 범위가 좀 넓죠? 환율 변동과 수수료 등의 차이 때문인데요. 미국 상장 ETF보다 수익률이 좋은 ETF도 있고 낮은 ETF도 있어요.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국내 ETF에서 얻은 수익은 전부 합쳐지고요. 미국 ETF는 배당소득만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합이 더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ETF를 매매하는 방식인데요. 장기 투자에는 ISA보다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해서 연금저축펀드로 비교해 드릴게요. ISA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펀드와 조합이 좋은 이유는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시죠?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동일한 수익률로 가정해 봤어요. 국내 ETF는 출시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긴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미국 상장 ETF들의 과거 10년 수익률 평균인 12.9%를 사용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15년 차까지는 미국 상장 ETF가 유리했고 그 이후에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한 게 세후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수료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내 상장 ETF의 수익률이 더 낮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해봤어요. 그 결과 수익률이 0.6%포인트 차이 날 때는 27년 차까지는 미국 상장 ETF가, 그 이후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했어요. 수익률의 차이가 커질수록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해지는 시점이 밀리게 돼요. 앞으로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긴 기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연금저축펀드가 좋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돈을 빼고 싶은 유혹이 엄청 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익이 발생했을 때 더 그렇죠.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정된 사유 외의 이유로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다시 내야 돼요. 즉,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중도에 인출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손실이 여러분의 출금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늘 강조드리지만 중도 인출하지 않도록 적당한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연금저축펀드와 국내 상장 ETF 조합으로 했을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상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국내 ETF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ETF 이름 끝에 아무것도 없는 환노출 상품이에요. 즉,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나고요. 내리면 손실이 발생해요. 두 번째는 환해지 상품으로 이름 끝에 H가 붙어 있어요. 달러 환율 변동을 최소화하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환율 영향을 안 받는 대신 환해지 비용이 발생해서 수수료가 높은 편이에요. 세 번째는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름 끝에 TR이 붙어 있어요. 배당금을 계좌로 넣어주지 않고 바로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먼저 환노출 상품과 환해지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 환해지 상품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안 돼서 2년 수익률은 없지만 과거 1년 동안은 환노출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환율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높은 환율이 환노출 상품의 수익률을 더 좋게 만들어줬어요. 다만 앞으로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환해지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은 환노출 상품을 더 추천합니다. 환율 변동이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을 수렴하기도 하고요. 환노출 상품보다 수수료가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싸기 때문이에요. 환해지 상품을 제외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나머지 9개 상품 중 수수료가 비교적 비싸고 자산 규모가 적은 5개의 ETF는 제외하고 4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이 4가지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상품의 특징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KB스타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순자산 총액으로 ETF의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이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에이스는 분배금을 많이 주는 편이고 최근 수익률이 좋았어요. 기초지수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추적 오차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낮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성과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덱스는 배당을 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편이고요. 타이거는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크고 분배금도 많이 줘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자동이체를 등록해서 연금저축펀드로 매월 돈이 들어가게 설정해 주시면 꾸준히 모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S&P 500 지수가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저는 바로 시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지만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현재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좋은 시점을 기다리다가 결국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일단 5만 원만 투자하고 나중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15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투자를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투자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10년 후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진짜 10년 동안 투자해보고 나중에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연수익률 12%를 가정하면 10년 후 세전 누적 수익률이 94%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10년 후에 100%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금융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제가 불필요한 실수와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